영숙이가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의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그 모든 것을 들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채로요. 여기서 하니까 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영숙이의 목소리에서 만수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음탕함을 느꼈어요. 철수가 영숙이의 허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어요. 영숙이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그 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못 느끼는 거 맞지? 철수가 만수 쪽을 흘깃보며 물었어요. 네, 의사가 그랬어요. 약 때문에 완전히 잠든 상태래요. 두 사람이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영숙이의 검은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수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그 원피스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숙이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철수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병실을 가득 메웠어요. 아, 철수야. 영숙이가 철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만수의 심장을 찢었어요. 새벽 3시 17분, 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그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었어요.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B-B- 울리는 소리. 그것이 그의 유일한 생명의 증거였어요. 위암 사기.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벌써 5개월째 버티고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죽기가 무서워서 버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영숙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제 면회 시간에 했던 말이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은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눈빛, 울먹이는 목소리. 만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영숙이가 가끔 가져다 주는 죽, 그녀가 직접 끓인다고 했던 그 따뜻한 죽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 밤은 왠지 다른 밤과 달랐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두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하이힐 소리와 남자의 무거운 구두 소리. 만수는 본능적으로 영숙이의 발걸음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남자는 누구일까요?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여보.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더 낮고 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듯한. 만수는 눈을 뜨려 했지만 약물 때문인지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얇게 눈을 뜨고 침대 발치 쪽을 바라봤어요. 영숙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철수가 들어왔어요. 철수? 왜 이 시간에? 만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몸은 미동도 할 수 없었어요. 진통제와 수면제 때문에 의식은 있지만 몸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괜찮아? 깨지 않을까?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만수 앞에서 하던 그 친근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은밀했어요. 괜찮아요. 이 시간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영숙이의 대답. 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약 때문에 깊이 잠든다고? 영숙이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을까요? 두 사람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만수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여기서 하면 더 짜릿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잖아요.
영숙이의 목소리에서 만수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을 들었어요. 흥분과 쾌감이 섞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무시가 담긴. 그래.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제 곧 내 자식들한테도 진실을 밝히고 너랑 살 거야. 철수의 말에 만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자식들, 은호와 은빈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영숙이가 철수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움직임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어요. 만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뜨겁고 짠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랑 은빈. 그 애들은 내 새끼야.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지 않아? 28년이나. 철수의 말이 만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은호와 은빈이 철수의 아이라고? 그러게요. 특히 은호는 당신을 정말 닮았어요. 눈매며 목소리까지. 만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순진해요. 영숙이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메아리 쳤어요. 그 웃음소리는 만수가 알던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잔인했어요. 영숙이가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의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그 모든 것을 들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채로요. 여기서 하니까 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영숙이의 목소리에서 만수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음탕함을 느꼈어요. 철수가 영숙이의 허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어요. 영숙이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그 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못 느끼는 거 맞지? 철수가 만수 쪽을 흘깃보며 물었어요. 네, 의사가 그랬어요. 약 때문에 완전히 잠든 상태래요. 두 사람이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영숙이의 검은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수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그 원피스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숙이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철수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병실을 가득 메웠어요. 아, 철수야. 영숙이가 철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만수의 심장을 찢었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에게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만수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가 없었어요. 약물 때문에 눈꺼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장면을 다 봐야 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얽히는 모습을, 그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들을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가빨라졌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영숙이의 신음, 철수의 거친 숨소리가 만수의 귓가에 지옥의 합창처럼 들렸어요. 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숨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조롱이 귀를 찢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의사가 한 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곧 자유의 몸이 되는 거네. 애들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죽고 나서요. 그때가 되면 사실대로 말해야죠. 그래, 그게 낫겠어. 그럼 난 먼저 나갈게. 철수가 나가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영숙이가 만수에게 다가오는 소리. 여보, 얼른 가세요. 영숙이의 손이 만수의 이마에 닿았어요.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에서 만수는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기다림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영숙이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적막에 쌓였어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28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배신자였고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들이 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였어요.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죽어야 할까? 이대로 눈을 감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어요. 복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아직 죽을 수는 없어. 만수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새벽 4시 43분,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지금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배신이었어요. 영수가, 왜 하필 철수야? 왜 하필 내 앞에서? 아니, 애들이 철수 자식이라니. 28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만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은호가 태어났던 그날, 영숙이의 손을 꽉 잡고 함께 울던 기억. 은빈이 첫걸음을 떼던 순간,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그 벅찬 감동.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만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산소호흡기가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분노가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병실 밖은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끔 복도를 지나갔어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의외로 걸을 수 있었어요. 살고 싶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죽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복수를 해야 했어요. 만수는 옷장에서 평상복을 꺼내 입었어요. 병원복을 벗는 순간 마치 환자라는 신분도 벗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여위고 창백했지만 눈에는 예전에 없던 빛이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어요. 처음에는 숨이 조금 가팠지만 점차 적응됐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괜찮지? 만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 의사는 며칠 못 버틸 거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 영숙이가 의사와 짜고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요? 병실을 나서며 만수는 간호사실을 지나쳤어요. 다행히 간호사들은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한 층씩 내려가면서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영숙이와 처음 만났던 날, 대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만수는 그곳의 단골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그때 영숙이의 목소리는 정말 달콤했어요. 수줍게 웃는 모습,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어요. 영숙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만수는 그녀가 여신처럼 보였어요. 만수 씨, 제가 커피숍을 하나 차려보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그때 영숙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만수는 그 가느다란 손가락과 약속을 했어요. 평생 함께하겠다고요. 프로포즈는 그녀의 생일이었어요. 23살 영숙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만수는 말했어요. 영수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를 믿어줘.
영숙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만수 씨. 저도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평생 나만 사랑한다더니 언제부터 거짓말이었을까? 1층에 도착했을 때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4월의 새벽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만수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고향 강원도 평창,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산골 집이었어요. 강원도 평창까지 갈 수 있나요? 택시기사가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고향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실이기도 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요. 택시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만수는 또 다른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은호가 태어났던 날, 영숙이가 진통에 시달릴 때 만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여보, 아파도 참아요. 우리 아기가 곧 나올 거예요. 여보, 아파요. 영숙이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만수는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호가 태어나던 순간 그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아빠야, 은호야.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그때의 다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철수의 아이라고 해서 내가 은호를 덜 사랑하게 될까? 아니야. 28년간 키운 내 아들이야.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영숙이와 철수에 대한 배신감이요. 언제부터였을까? 은호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만수는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철수와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영숙이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철수는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등산 동아리였어요. 그때부터 철수는 만수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무엇보다 말을 재미있게 했어요. 만수가 영숙이와 사귄다고 했을 때 철수가 말했어요. 야, 만수야. 그 여자 예쁘던데? 너 잘됐다. 그때는 그저 친구의 축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철수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철수는 축사를 했어요. 만수와 영숙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평생 행복하시길. 그 축사를 들으며 만수는 감동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철수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영숙이를 노리고 있었던 건가? 은호가 태어났을 때도 철수는 병원에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줬어요. 만수야, 아들이 너를 정말 닮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은호는 만수를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수를 닮았어요. 어떻게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만수는 자신의 둔감함에 분노했어요. 아니, 둔감한 게 아니라 너무 믿었던 거예요. 아내를, 친구를, 그리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요. 은빈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수는 또 병원에 왔고 또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은빈이를 안아보더니 말했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닮았네. 그때는 그냥 사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심장했어요. 25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속고 있었던 건가?
택시가 평창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 집으로 가는 산길은 여전히 좁고 구불구불했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만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니 정적이 흘렀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산길을 걸어 올라가며 만수는 숨이 차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병원에서 그 악몽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관리를 가끔 해서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어요. 만수는 처마 밑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는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릴 적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나물을 뜯었던 기억,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 밤하늘의 별을 세며 잠들던 기억들이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서 왔어요. 만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어요. 일단 이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했어요. 부엌에는 쌀이 조금 있었어요. 동네 주민이 가끔 와서 집을 돌보면서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만수는 죽을 끓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영숙이가 끓여준 죽에는 정말 뭔가 들어 있었을까? 의심의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어요. 죽을 먹으며 만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몸을 회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영숙이와 철수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진실을 밝혀야지.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수는 며칠 동안 그 산골 집에서 지냈어요. 산나물을 뜯어먹고 개울물을 마시며 천천히 기력을 회복해 갔어요.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위암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혹시 정말로 오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숙이와 의사가 짜고 자신을 속인 것일까요? 진실이 뭐든 난 살아있어.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만수는 다짐했어요. 영숙이와 철수,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1년 후, 만수는 해가 뜰 무렵 일어나 산길을 걸었어요. 1년 전 죽음을 기다리며 병실에 누워있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단단해진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나를 바꿔놓을 줄이야.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너덜너덜했어요. 밤마다 영숙이와 철수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호와 은빈에 대한 그리움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일기장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들아, 인생은 한 번 넘어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이 남아있는 일기장을 보며 만수는 울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일어서겠다고요. 산나물을 뜯고 약초를 캐고 개울물을 마시며 지낸 날들.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이었지만 점차 치유의 과정이 되었어요. 도라지, 더덕, 칡뿌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만수는 자신의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발견했어요. 거울을 보니 헬쭉했던 얼굴에 살이 올라와 있었어요. 6개월째에는 10km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숨이 차지도 않았어요. 이상해. 위암 말기라면서 왜 이렇게 좋아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영숙이가 의사와 짜고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만수는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며 몸을 단련했어요. 나무를 패고 돌을 옮기고 개울에서 몸을 닦아요. 마치 자신의 몸을 새로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지금 영숙이와 철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분명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만수는 상상해 봤어요. 영숙이가 병원에 가서 자신을 찾는 모습을요. 의사가 환자가 사라졌다고 말할 때의 반응을요.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안도했겠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요. 어디서 죽었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가 자유야. 영숙이가 철수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동거를 시작했을 거예요. 만수가 죽었다고 가정하고요. 은호와 은빈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만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모를 거예요. 영숙이가 거짓말로 둘러댔겠죠. 아빠가 혼자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하셨어.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았어요. 은호는 어떤 기분일까? 은빈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복잡했어요. 28년간 아버지와 자식으로 살아온 정은 진짜였어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 아이들도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자신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9개월째 되던 날 만수는 결심했어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기로요. 하지만 이전에 다녔던 병원은 갈 수 없었어요. 영숙이와 마주칠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서울의 다른 대형 병원을 선택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었어요. 만수는 그 기간 동안 서울에 머물며 영숙이의 커피숍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물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영숙이는 예전보다 화려해져 있었어요. 머리도 새로 했고 옷도 비싸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 만수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철수도 봤어요. 커피숍에 들락거리는 모습을요.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이를 갈았어요. 1년 전 그 병실에서의 일이 떠올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은 믿기 어렵다는 듯 했어요. 만수 씨, 이게 정말 맞습니까? 1년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수는 이전 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의사가 CT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믿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에는 암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깨끗해요. 만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건강한 건가요? 네, 오히려 동년배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근육량도 좋고 혈액 검사 결과도 완벽해요. 의사가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완전 회복이에요.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떴어요.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거야.
병원을 나서며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1년 전 그 절망적인 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왜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는지.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1년 동안 꺼두었던 핸드폰이었어요.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은호와 은빈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연락해 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제발 답장해 주세요. 아이들의 간절한 메시지들을 보며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저 아이들도 다 속고 있어. 영숙이와 철수의 거짓말에. 그리고 영숙이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는 아이들에 비해 훨씬 적었어요. 여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몸조리 잘하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걸 만수는 알았어요. 만수는 핸드폰을 다시 껐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나타나면 안 돼. 저들이 완전히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모습을 드러내야 해. 만수는 강원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가명으로요. 이제부터가 진짜 준비였어요. 영숙이와 철수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재산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은호와 은빈과의 관계를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복수해야 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만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봤어요. 만약 아내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가 아닌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부터 만수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영숙이와 철수를 미행했어요. 그들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고 녹음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말 뻔뻔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숨기지도 않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영숙이와 철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봤어요. 영숙이가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구나. 만수는 망원 렌즈로 그 모습을 찍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어요. 3개월 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충분했어요.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만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1년 반 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건강하고 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었어요.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만수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1년 반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영수가 철수야.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거예요. 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만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1년 반 전 병실에서 배신을 목격했던 그 순간 온몸이 떨렸던 것과는 달랐어요. 지금의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만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어요. 변호사 옆에 서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어요.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법정 문을 열자 영숙이가 보였어요. 그녀도 만수를 봤어요.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만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실제로 그녀에게 만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침착하게, 냉정하게요. 철수도 있었어요. 그 역시 만수를 보자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입을 벌린 채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깜짝 놀랐지? 내가 살아있어서. 만수는 속으로 씩 웃었어요. 그리고 방청석에는 은호와 은빈이 있었어요. 만수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은빈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아이들까지 와 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건 2023-1만 2345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그리고 2023-2만 345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만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 박만수는 피고 김영숙과 피고 최철수의 불륜 관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 김영숙은 결혼 생활 중 피고 최철수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자녀라고 알려진 박은호, 박은비는 사실 피고 최철수의 친자로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은호와 은빈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만수는 앞만 바라봤어요. 고개를 돌리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이혼,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사진, 영상, 녹음 파일.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영숙은 남편이 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만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만수를 봤어요. 원고 발언권이 없을 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하십시오. 만수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영숙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내가 죽어가는 병실에서 저 남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나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당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은호와 은빈이 철수의 아이라는 것도,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도.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변명도 정도가 있어야지. 만수는 다시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때문이었어요. 변호사가 증거 영상을 틀었어요. 영숙과 철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는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은 원고가 실종된 지 6개월 후 촬영된 것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몰랐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만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어요. 영숙과 처음 손을 잡았던 날.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평생 놓지 않을게라고 속삭였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호가 태어나서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이 만수의 세상 전부였어요. 은빈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만수의 손을 꼭 잡고 아빠 손 잡으니까 안 무서워요 라고 했던 그 말.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야.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진심이었어. 피고 김영숙 할 말 있으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영숙이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여보, 아니, 만수 씨.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만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명은 됐어요. 만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28년간 날 속였다는 거예요. 은호와 은빈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키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호와 은빈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줘요. 제발. 영숙이 울먹였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호와 은빈은 내 아이가 아니었지. 그 말에 은빈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넌 내 아내도 아니었어.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철수도 일어섰어요. 만수야, 나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넌 말할 자격도 없어. 만수가 철수를 쏘아봤어요.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 아내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내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이, 당신은 인간도 아니에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증거 검토, 증인 신문, 변론. 모든 과정이 만수에게는 고문 같았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나는 뭐가 남을까? 승소해도 기쁠 것 같지 않았어요. 2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재판부는 피고 김영숙과 피고 최철수의 불륜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만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김영숙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억 원, 피고 최철수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쿵. 영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철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만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려는데 은호가 달려왔어요. 아빠. 은호가 만수를 껴안으려 했지만 만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은호야. 아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는지.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빠는 여전히 제 아버지예요. 혈연이 아니어도 저에게 아빠는 아빠예요. 만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알아. 만수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어색한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은호야, 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은빈도 다가왔어요. 아빠, 저는요? 저도 시간을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요. 만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 혈연은 아니지만
28년을 함께한 이 아이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만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복수는 했지만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도 혼란스러워. 만수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법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박만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28년간의 배신,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걸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만수 씨. 완벽한 승소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승소. 이게 승리일까? 자동차에 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평범한 일상. 만수도 1년 반 전까지는 저런 평범한 일상을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호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반 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그때는 절망 속에서 천장을 봤다면 지금은 공허함 속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복수는 완성됐어요. 영숙과 철수는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판결이 확정된 지 2주 후 만수의 통장에는 1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영숙에게서 3억, 철수에게서 2억. 이혼 재산 분할 10억. 만수는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8년의 대가가 이것인가? 숫자일 뿐이었어요. 배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고, 그렇다고 그 돈으로 과거를 지울 수도 없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사업을 하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하지만 만수는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은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저예요, 은호. 응, 알아.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은빈이랑 같이요. 만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아빠가 좋아하시던 한강공원 어때요? 벚꽃나무 있는 그곳. 영숙이와 첫 데이트했던 그곳. 좋아. 내일 오후 2시. 다음 날 만수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어요. 벚꽃은 이미 지고 없었지만 나무 아래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30년 전 이 벤치에서 영숙이의 손을 처음 잡았지. 그때는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 은호와 은빈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수척해 보였어요. 지난 몇 주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만수가 일어섰어요. 왔구나. 은호가 만수 앞에 섰어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아빠,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은빈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빠 자식이 아니잖아요. 저희 때문에 아빠가 28년 동안 속으셨잖아요. 은빈아. 만수가 은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작았던 은빈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키운 아이들이야. 혈연이 뭐가 중요해? 은호가 물었어요. 그럼 왜 저희한테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왜 피하신 거예요?
만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도 옆에 앉았어요. 아빠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28년간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 만수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너희를 미워한 적은 없어. 단 한 번도. 하지만 너희를 볼 때마다 힘이 들어. 그게 너희 잘못은 아닌데도. 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희는 여전히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가 뭘 했든, 친아버지가 누구든 저희에게 진짜 아버지는 아빠예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구나. 혈연보다 진한 것이 있었어요. 28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요. 은호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던 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웠던 기억. 은빈이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며 달렸던 기억. 아이들의 졸업식마다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녔던 기억. 그게 다 거짓일 수는 없어. 아빠도 너희가 필요해. 만수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참았던 눈물들을 모두 쏟아냈어요. 진정이 되었을 때 만수가 말했어요.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아이들이 만수를 봤어요. 재판에서 받은 돈 모두 기부하기로 했어. 네. 하지만 아빠한테는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뭘 산다 해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 만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대신 어린이집과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해. 내 자식은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길 바라.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아빠. 그리고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빠는 다시 강원도로 갈 거야. 부모님 집으로. 거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거기가 편해. 사람들의 시선도 없고 조용하고. 은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야. 만수가 은빈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아빠는 항상 거기 있을 거야. 하지만 자주는 못 올걸요? 은호 오빠도 일 있고 저도 회사 다니고. 그럼 가끔이라도 오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라는 거야. 만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28년을 함께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은호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엄마고 너희는 너희야. 너희가 엄마를 용서할지 말지는 너희 선택이야. 아빠는 용서 못 하시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는 못할 것 같아. 그 배신은 너무 깊어. 병실에서의 그날 밤, 영숙과 철수의 모습, 그들의 대화,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엄마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엄마를 어떻게 대할지는 너희가 결정해. 은빈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시간을 가져. 서두를 필요 없어.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만수가 일어섰어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아빠. 아빠는 내일 강원도로 떠날 거야. 준비할 게 있어. 은호와 은빈이 일어섰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은호의 말에 만수가 웃었어요. 행복. 그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거창한 게 아니더라.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것.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포옹이었어요. 2주 후
만수는 강원도 평창 집에 있었어요. 5억 원은 모두 기부했어요. 서울과 강원도의 여러 어린이집, 고아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 단체예요. 강원도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별을 봤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복잡한 인간관계도 배신도 거짓말도 없는 삶이었어요. 가끔 은호와 은빈이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아빠, 여기 진짜 좋네요. 공기도 맑고. 은빈이 말했어요. 그치? 아빠는 여기가 천국 같아. 만수는 아이들에게 산나물을 뜯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요. 이게 곰치야. 쌉쌀한 맛이 일품이지. 은호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빠, 여기서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자연이 친구니까. 실제로 만수는 외롭지 않았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개울물 소리가 그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영숙이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야. 철수의 배신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자신을 용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만수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6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1년 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 진짜 행복인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호였어요. 아빠, 저 다음 주에 약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결혼식에 꼭 오실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빠질 수 있나? 만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은호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배신도 상처도 복수도 모두 과거가 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만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아들이 드디어 평안을 찾았어요. 오래 걸렸지만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배신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 안겼더니 진짜 평안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생 이 산에서 사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밤이 되자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요. 만수는 마당에 누워 별을 봤어요.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내 상처는 얼마나 작은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영숙이와의 추억도 철수와의 배신도 모두 작은 점처럼 느껴졌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이 순간, 이 별빛, 이 평화로움이요.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을 기다리던 병실에서 탈출한 지 2년. 만수는 드디어 진짜 삶을 찾았어요. 배신은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로웠어요. 인간의 거짓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분노로부터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만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영수가. 내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나를 찾지 못했을 거야.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려놓음이었어요. 원망을 내려놓고 증오를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은 만수는 이제 가벼웠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요. 만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고 만수는 그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